봄꽃이 만연한 4월입니다. 이 시기에 봄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놀러 나가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봄나들이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창선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놀이라든가 등산 이렇게 야외 활동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야외 활동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봄이 되면서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특히나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네. 또한 봄이 되면서 곤충이나 동물들도 활동성이 높아져서 야외 활동 중에 이러한 불청객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외에도 겨울과는 달리 오랜 시간 야외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고와 부상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날씨가 추웠다가 풀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가서 야외 활동 좀 무리하다 다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다고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다 보니까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자외선은 어느 정도 이상 쐬면 주의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나요? 자외선은 피부, 눈뿐만 아니라 면역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피부에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악성 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눈에는 백내장을 일으켜서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포도막 흑색종과 같은 악성 종양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외선은 장기적으로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을 오래 쬐면 좋지 않고요. 특히 피부에 관련된 증상들은 적은 양의 자외선에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가급적 선글라스를 끼고 외출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자외선 차단제는 아주 더운 여름에만 바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봄철에도 좀 꼼꼼하게 잊지 않고 바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봄꽃이 많이 개화를 하면서 아마 산이라든가 들에 이제 꽃놀이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맘때 저희가 자주 접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진드기로 인한 사고가 아닐까 싶거든요. 좀 진드기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살인 진드기로 알려져 있는 이제 작은 소 참진드기가 대표적일 텐데요. 네.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모기에 물린 것처럼 가렵거나 국소 증상만 나타나지만 약 0.5% 정도에서 바이러스를 매개해서 이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리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전신이 나른하고 고열과 설사,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이제 혈소판이나 백혈구가 급감하면서 심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외에도 펄진드기 유충에 의한 찌찌가무시증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한, 발열, 두통 등을 거쳐서 기침,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외 활동을 하기 전에 가급적 긴 바지 옷을 입으시고 진드기 기피제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피부 노출을 좀 최소화하는 게 진드기에 물리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산이나 들에 갔을 때 진드기 외에도 여러 가지 곤충이라든가 동물에 물려서 또 여러 가지 좀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피해야 하는 곤충이나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봄에는 이제 벌 또한 꽃을 찾아서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네. 벌에 쏘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벌에 쏘이게 되면 쏘인 자리에 국소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게 되면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쇼크 등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기도폐쇄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야외에 나가기 전에는 몇 가지 의약품이나 준비물 같은 것들을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을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이 좋고요. 선글라스 등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산이나 들 같은 자연환경으로 나들이 가실 때는 가급적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처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이나 밴드 정도는 준비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같은 약물들은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다니시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에 신고하면 구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현장에서 의료지도를 통해 약물 투여나 수액치료와 같은 응급처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약을 미리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봄에는 갑자기 좀 겨울에 움츠리고 있다가 움직여서인지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좀 늘어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좀 야외 활동할 때 조심해야 될 부상 또 예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부상으로 인해서 응급실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운동을 잘 하지 않아서 관절과 근육이 위축된 상태로 있을 수 있고요.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할 경우에 봄철 늘어난 활동량에 놀라서 이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헬멧을 포함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레저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상 방지를 위해서 야외 활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날이 풀렸다고 해서 이제 전동 킥보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하면서 다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야외 활동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짓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나들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 마치고 돌아와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이나 돗자리, 가방 등에 진드기가 묻은 채로 집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도착해서는 즉시 겉옷을 세탁하고 몸을 바로 씻는 것이 좋겠고요. 돗자리 등은 씻어서 말려 보관하는 것이 좋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손과 얼굴을 반드시 씻어야 황사나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 중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어내고요. 소독약으로 소독을 한 후에 수분 드레싱 제품을 붙여서 상처가 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이제 부상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들 또는 밖에 나갈 때 긴 팔을 입는 것들 다 신경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 한 번쯤 더 귀찮더라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창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